자존감이 낮다는 게 생각보다 악영향을 많이 미칩니다. 친구 관계는 물론이고 연애, 일, 모든 순간들에서 작아지는 내 모습을 마주 봐야 되거든요. 제가 20대 초중반 때 사람들 앞에서 뭔가 두려웠나 봐요.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면 항상 '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? 날 어떻게 생각할까?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?'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그렇게 고민하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게 된 거예요. 사실 겉으로는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속에서는 제가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리고 있었던 거죠. 시간이 흘러서 '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다.' 싶은 생각이 오고 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저 자신과 대면해 보기로 했어요. 가만 보니까 저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자기 장점을 잊고 살아가요. 그러면서 자기 단점을 엄청 잘 알고요. 하루 종일 내뱉는 말들이 "나는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. 아 난 이게 부족한 것 같아. 나는 오늘 이런 거 좀 잘못한 것 같아." 이런 주제들 뿐이죠.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야박하게 군다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발표해서 실수를 하면 '아 긴장했나 보다. 그럴 수도 있지.'라고 할 테지만 내가 발표해서 실수를 하면 '아 거 봐. 큰일이다. 망했어.' 잘못을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. 이 부정적인 감정이 실제 크기로는 10 이라고 할 때 나 혼자서 100 처럼 1000 처럼 만처럼 키워서 느끼는 거죠. 10을 잘못하고도 100, 1000, 만 엄청 크게 스스로를 꾸짖는 거예요. 세 번째 마지막은 주변 사람들 관리를 못 해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나를 너무 자책을 하고 혹은 자존감이 붕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. 그때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뭉개는 사람들이 있어요. 발표를 망치고 '아 어떡하지? 너무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.'라고 하고 있는 저 자신을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서 그 상처난 부위, 힘들어하는 부위를 물어뜯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. "망했네. 1 학기 열심히 하더니 오늘 다 조졌다 너." 농담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. 그럴 때 그 말을 수용해 버리는 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. 그렇다고 "너 말 다 했어?" 라고 열폭을 하면서 맞서 싸워도 안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? 제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힘든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잖아요. 그 상황에서 슬기롭게 다시 일어섰던 방법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작은 성취를 쌓는 겁니다.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자기 장점을 다시 느껴볼 수 있어요. 가치를 느낀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하면 효용감이라고 하는데요. 용어가 어떤지 간에 내가 쓸모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장점을 잘 알고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.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자주 합니다. 저도 그랬어요. 그래서 중요한 게 작은 성취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. 큰 성과가 아니에요. 매일 해낼 수 있는 것들이나 순식간에 해낼 수 있는 거, 혹은 아주 작고 하찮은 것들 있잖아요. 지금 당장이라도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? 뭐 이불 개는 거, 설거지하는 거, 또 어떤 사람들은 책상 정리 잘하시는 분도 있고 방 정리 잘하시는 분도 있고,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외출 데이트 착장을 예쁘고 멋지게 잘 꾸미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. 휴가 계획을 잘 세우는 분도 있으시고, 그게 어쨌다는 거냐? 그런 걸 자랑스러워하라고요? 네. 자랑스러워하세요. 남들 다 하는 거 아니냐고요? 아니요. 그거 못해서요. 돈 주고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. 방청소 서비스 돈 주고 하고요. 코디법 돈 주고 배우고요. 여행 계획 못 짜시는 분들은 여행사의 패키지로 맡기잖아요.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. 그런데 매번 못하는 것만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자존감이 낮다는 걸 비유하자면 감정이라는 도화지가 있을 때 그 도화지의 배경이 캄캄한 밤하늘의 어두운 색깔이란 거예요.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끔이지만 나의 장점을 떠올리는 행위를 그 깜깜한 밤하늘에 별을 하나 찍는 행위라고 보면 돼요. 도심 속의 밤하늘에는 사실 아무 별도 없잖아요. 지금 내 마음이 그런 아무 별도 없는 깜깜한 밤하늘의 우울감이라는 거예요.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자존감이 떨어지더라도 밤하늘의 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밝아지죠. 셀프 칭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셀프 칭찬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점을 자꾸자꾸 떠올려 보세요. 작은 것이라도 떠올리면서 느끼는 효용감을 느껴보세요.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. 너무 야박할 필요는 없어요.
이게 말처럼 쉽진 않은데요.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엄청 가혹한 편이라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. 조금만 실수해도 '아 내가 또 이럴 줄 알았어.' 하면서 굉장히 자기 비난에 빠집니다. 저도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다른 친구가 나한테 그런 실수를 했어요. 그때는 오히려 저는 "괜찮아. 아니야. 다음에 더 잘하면 되잖아." 이렇게 제가 위로했을걸요?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저도 제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니 남은 허용하면서 왜 내가 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건가.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? 거울을 보고 저는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. 스스로를 위로해 주는 거죠.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저를 위로했어요. "괜찮아. 누구나 이런 실수는 해. 야 죄 졌냐? 너 피해 보상해 줄래 그럼? 아니잖아."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. 조금 멋쩍긴 한데요. 이렇게 다독이는 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. 제가 사실 이런 훈련을 하면서 성격과 내면을 남들보다 좀 빨리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. 저는 회복을 신경 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다음에 대비책까지 생각하는 훈련을 했어요. 그러니까 아까 "괜찮아. 기죽지 마. 너 뭐 죄 졌니? 피해 보상해 줄 거야?" 요 정도까지만 하면 뭐 감정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죠.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. "그래 그렇지만 다음에도 또 이러면 안 되잖아. 그러면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? 다음부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?"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대비책까지 생각하는 훈련을 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빨리 성격을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현실적인 준비가 됐다라고 느끼니까 그 현실감에서 오는 자존감 회복이 굉장히 빠르더라는 거죠. 세 번째는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는 거예요.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잖아요. 근데 이 목소리가 너무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.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밤하늘 이야기랑 좀 더 연장이 되는 건데 내가 나를 보는 배경지 이게 검정 하늘일 때랑 가을의 새파란 하늘일 때랑 어떤 그 지배적인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. 지금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면 마음 상태가 깜깜한 밤하늘일 거예요. 그래서 밝아지려고 애를 쓰고 무슨 여의도의 불꽃 축제처럼 폭죽을 막 쏘아 올리기도 하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도 그렇게 밝아지지가 않아요. 아예 밤이 간 다음에 낮이 오면 낮에 구름 끼고 흐린 날이 밤하늘의 폭죽보다 훨씬 환하잖아요. 애초에 밤과 같은 마음을 낮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정서 상태가 180도 반전이 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내면의 목소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로 바뀝니다. 이게 바꾸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거든요. 그렇지만 그 위력은 굉장히 강해요. 깜깜한 밤하늘 같았던 마음이 환해진다니까요. 그 방법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바로 긍정적인 혼잣말 하는 거예요. 제가 실전의 팁을 좀 드리자면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때 곧바로 긍정적인 혼잣말로 덮어 씌우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. '아 역시 난 안 되는구나.' 이렇게 재수 없는 부정적인 말을 내면에서 속삭인 거예요.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 즉시 입 밖으로 긍정적인 말을 뱉어 줘야 돼요. 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안 좋은 생각을 덮어 씌워 버립니다. 마지막으로 저장한 내용이 우리 컴퓨터에서도 저장이 되는 것처럼 내 내면에도 마지막에 좋은 생각으로 저장을 해 주는 겁니다. 이거 해본 사람은 정말 알 거예요. 부정적인 생각이 튀어오를 때 해야 된다는 거. 안 해 보신 분들은 그냥 어디서 들은 말일 겁니다. '아 그래.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야.' 실제로 해 보세요.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그 순간을 정정해 줘야 됩니다.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뻘쭘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 긍정적인 전환을 할 때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했어요. '내 안에 내가 기르는 남자 어린아이가 있다.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자식 같은 아이다. 나랑 이름도 똑같고 나랑 같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아이다.'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넨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실행해 봤거든요. 실제로 좀 보여 드리면 저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. "금쪽아 너 이런 걸 정말 잘하는구나. 금쪽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.
다른 사람이었어도 50 점, 60 점이었어. 네가 40 점이라고 쪽박이 아니야. 뭐 이런 식으로요. 제 내면 속에서 기죽어 있는 내면 아이를 내가 사랑해 줘서 길을 살려 준다는 그런 느낌? 이런 느낌으로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처음에 제가 할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. 느낌이 마치 부모님이나 아니면 정말 가깝고 사랑하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안아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. 그래서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. 혹시 이걸 해 보시면서 울컥울컥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정말 나의 내면 아이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뭐를요? 지지와 응원을요. 지지와 응원을 스스로 못 해 주니까 바깥에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.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. 오늘은 자존감이 낮을 때 생기는 현상과 더불어서 제가 시도해 보았던 자존감 트레이닝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혹시나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'아 한번 해 봐야겠다.'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. 네. 저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전환점을 돌아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루하루 개선되는 그 느낌을 잊지 마시고요. 행복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.